경명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봉쌤입니다. 오늘은 시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의 언어는 말하자면 시인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의 말하기 방식으로는 비유와 상징, 그리고 반어와 역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짧은 언어로 큰 의미를 담아내는 상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언어 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문학 예술이지요. 그런 점에서 상징은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징을 분류하면 원형 상징, 그리고 관습적 상징, 그리고 개인적 상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을 원형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 물과 불, 하늘과 땅, 봄과 겨울에 대한 인상은 개인과 지역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유사하겠지요. 이 경우 우리는 원형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형 상징과는 반대로 어떤 문화권이나 특정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관습적 상징과 원형 상징의 공통점은 이미 그 의미가 굳어져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상징하는 시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보이나요?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버니 보스턴이 1967년에 찍은 꽃의 힘이라는 사진입니다. 반전 시위대를 겨눈 진압군의 총구에 한 젊은이가 한 송이 꽃을 꽂는 장면인데요. 이 사진은 한마디의 다른 설명이 없어도 보는 이들의 마음에 비슷한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꽃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에는 봄을 떠올려 볼까요? 봄이라고 했을 때 봄에서 죽음을 연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생이나 생명 또는 부활 등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요. 그래서 봄이라는 시어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 상징에서 압축 파일은 누구든 짐작할 만한 내용을 압축해 놓고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어렵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압축을 풀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원형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를 상상해 볼까요? 신부들은 모두 한 다발의 꽃을 들고 있습니다. 신부가 손에 든 부케는 보통 무슨 색깔의 꽃으로 되어 있나요? 또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무슨 색인가요? 꽃과 드레스 대부분 흰색 계열을 사용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지닌 순결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흰색 옷을 입는 게 모든 나라의 문화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만 해도 전통 혼례를 하면 알록달록 고운 색깔의 한복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관습적 상징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도 변하고 지역적으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업과 계층 또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관습적 상징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시를 한 편 볼까요? 정희성 작가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 라는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정희성 작가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 이 작품에는 삽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삽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화자의 형편 그리고 화자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임금 차이가 적고 또는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르지 않은 사회라면 삽이라는 것은 그냥 건강한 육체적 노동을 상징하는 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임금 격차가 크고 육체 노동에 대한 깊이가 심한 사회라면 특히 우리나라의 과거가 그랬는데요. 이때에는 삽은 삶의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해가 다 저문 공사판에 뒤늦게 일을 끝낸 뒤 삽을 씻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로지 삽 한 자루에 자신의 한 생애를 맡기고 묵묵히 일을 하는 남자가 보입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한 채 먹을 것 없는 배고픈 가족들의 품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은 하루하루의 노동에 한 생애가 저물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힘겨운 삶은 마치 색강 바닥의 썩은 물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열악한 삶이 어쩌면 한평생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썩은 강물이지만 그곳에서도 삽을 씻고 슬픔도 비워낼 수 있습니다. 썩은 물 위로도 달이 뜨듯이 아무리 힘겹고 고단한 삶이라도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쌓이는 슬픔을 퍼다 버리며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삽이 있고 그래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 저문강의 삽을 씻고에서의 삽은 바로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개인적 상징 그리고 우의적 상징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함께 배워봅시다. 이번 시간의 과제는 리로스쿨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